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 돈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50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진주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도정 공백에 중점을 뒀는데 데이터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가 창원성 상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4년 전 1회 선거 때보다 위법 행위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중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를 앞둔 선관위 사무소. 선관위 직원이 투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봉인하는 방법,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법, 장애인의 투표를 안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르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경남의 136개 조합에 329명이 등록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내 어디 투표소 나가서 투표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 증명서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위법 행위는 지난 1대 선거보다 줄었는데 경남에서는 37건을 적발해 11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가장 많고 인쇄물, 사전선거 운동 순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무척 제한적이어서 깜깜이 선거는 더욱 심합니다. 출마자들이 농협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어떤 이런 게 바람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단 앉아 종이 홍보물에 몇 가지만 적은 어떤 이런 상황이고. 선관위는 아직도 금품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남아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1월 21일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이후 어제, 그러니까 50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전세버스 투입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일 뿐입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지난 1월 21일 전면 파업 이후 50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또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완전한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실무 차원의 접촉은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이 완전 철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인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최저임금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교통과 진주시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표준 운송가의 적정성 검토와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면 2018년 소급 적용과 2019년 재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이 사태는 해결이 됩니다. 회사 경영 적자 보전, 최저임금 보장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문제는 회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진주시와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진주시는 또 전세버스 투입 비용은 삼성교통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현업 복귀로 달라진 건 전세버스 투입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뿐. 사태 봉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식입니다.
요즘 찔끔찔끔 비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오늘도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는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 15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1km 내외로 짧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3도, 함안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14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2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2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37일 만인 지난 8일 법원에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데도 1심에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엔 도정 공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권한 대행의 한계와 경남 경제 현안 등을 담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있는 이제 선출직 도지사가 해결할 문제지 부지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취임하면서 내었던 정책 공약집들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현재 경제적인 현황들에 관해서 데이터를 첨부해서 반면 허익범 특검팀은 신문기일에 출석해 도정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정 공백을 실체적으로 얼마큼 받아들일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간에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을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통영 출신의 양 예비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두 자치단체장과 함께 경제 살리기 등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유권자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통영에서 고성의 경제 살리기부터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조선 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통영 고성이 질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당 후보인 만큼 조선업 붕괴를 우려하는 민심을 얼마나 잘 추스릴지가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점정식 전 대검찰청 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고성 출신의 정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심판론에 황교안 대표의 채찍근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세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영 고성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주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저정점식을 선택해달라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경선 참여 후보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지가 과제입니다. 2명의 무소속 후보도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대한애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청정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한 몸 떠져서 백척간두의 벼랑에 서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 허도왕 예비후보는 현재 출마를 타진 중입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성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이어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는 진보 단일화 같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닷새 만에 또 창원을 찾았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하고 당 중진들과 일부 최고위원들은 창원에 머물며 4.3 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창원 성산 선거구 탈환에 당력을 총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선거지요. 우리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좋은 후보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창원에 머물며 이재환 후보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바른미래당이라며 두터워진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흔히 집권당의 중간평가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비판받아야 하고 민중당 역시 당 지도부는 물론 하위 조직까지 대거 동원돼 노회찬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쟁점을 전국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의 제조업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반서민 정책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역시 창원 성산 릴레이 방문에 합류하고 있고 정의당은 창원 제2당사와 이정미 대표 창원 상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창원 총력 지원은 4.3 재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가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변수가 많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구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100일장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배둔소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2회 사천농업대학 입학식이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2019년 찾아가는 청렴 경남교육이 오늘 오후 3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창녕 부곡 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자문단 회의가 오늘 오후 창녕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경남의 버스업체 경영 수치 분석 용역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남도가 4년 연속 특정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적자 손실액이 시외버스는 105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는 502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적자 손실액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도내 주요 수산물 유통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검사에 강화합니다. 수거 대상 수산물은 진주담치와 바지락 등의 폐류와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낙류 등으로 마비성 폐류 독소와 설사성 폐류 독소를 집중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폐류 독소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면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2019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올해 시범 경기는 20일까지 8일간 펼쳐지며 구단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모두 40경기를 치릅니다. NC는 오늘 오후 1시 김해 롯데 상동 야구장에서 롯데와 맞붙고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서는 19일과 20일 한화를 불러들여 홈 경기를 치릅니다. 남해군이 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통지원 서비스인 100원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원 행복택시는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버스가 끊긴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100원으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고교생 1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